네, 안녕하세요.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현재 장마감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우리 SK 하이닉스 오늘 10% 반등을 보여줬고 290만 원 재탈환.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주주 여러분들. 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 갭상승 출발했지만 약한 모습.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갭상승 출발 이후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김 교수님, 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지금 더 강합니까? 지금 당장 NS장에서 추격 매수해도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4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늘 밤 미국 PC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고 내일 장 초반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솔직하게 하이닉스 우리 주주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하이닉스가 옛날부터 작년부터 올라왔었을 때 이때 살 걸, 이때 살 걸 이런 고민 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결국에 우리 주주분들은 어디서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냐면 이 고점 구간, 그리고 이 고점 구간, 이 고점 구간, 그리고 이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많이 했고 결국에 조정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흔들리셨을 거예요. 그쵸? 공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SK 하이닉스는 변동성이 큰 종목일 뿐만이 아니라 음봉도 세게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이 음봉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음봉에서 뭐 해야 된다? 추가 매수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신규 진입을 가져간다든지,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제가 그 근거까지 명백하게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새벽부터 고생하는 우리 김 교수 위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에다 김교수 화이팅 또는 우리 SK 하이닉스 400만 원 가자 이런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도와드릴 테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굉장히 강했던 이유는 바로 뭐 때문입니까? 어제 장마감 이후에 나오는 이 유상증자 결정이라는 이 공시 때문에 그런 건 맞아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유상증자라는 단어만 듣고 악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 거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 유상증자는 단순하게 운영자금, 채무상환 자금이 아니라 시설 자금일 뿐만이 아니라 해외 투자자 기반 확대와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7월 달에 뭐 한다 했습니까? 미국에 상장이 된다 합니다. 미국 ADR 상장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관들의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즉 마이크론이 좋게 나와서 갭 상승한 건 맞아.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 보세요. 갭 상승이 나왔지만 흐지부지한 모습. 반면에 하이닉스는 올라간 이유 바로 이 유상증자 차이라는 거예요. 자, 마이크론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우리 주주분들 솔직히 걱정이 좀 많으셨을 건데 EPS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매출 컨센서스도 웃돌았다. AI 메모리 수요 역시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고 AI는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명백하게 오늘 보여줬죠.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SK 하이닉스 입장에는 분명 긍정적인 뉴스다.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왜 오늘 추격 매수 안 시키냐? 제가 결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 장 막판에 마이너스 2조 8천억이 들어왔고 총론적으로 봤었을 때 다시 한번 숏 포지션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숏 포지션은 무슨 뜻을 하냐?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세력들 뜻합니다. 주포는 여전히 외국인인 거 다 아실 거예요. 이 외국인들이 주가 하락에 베팅한 이유는 뭐다? 이 PC 발표 때문,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실적 발표 뒤에는 뭐가 나옵니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PC 발표 오늘 예정이 되어 있어요. 오늘 21시 30분에 이걸 봐야 돼요, 주주 여러분들. 이게 오늘 봤었을 때 21시 30분에 전분기 대비 근원 PC 가격 지수를 봐야 돼. 이 예상치보다 상회를 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가 되는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5월 28일을 보게 됐었을 때 근원 PC 가격 지수 전분기 대비해서 상회를 했죠. 그럼 5월 28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5월 28일이고 결국에 어떻게 됐다? 5월 28일에 이런 급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을 때 우리 3월달을 기억하실까요, 주 여러분들? 우리 3월달에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만치 올랐어요. 실적 발표 이후에 차액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2만치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별로 안 커 보이잖아요, 주 여러분들. 여기에 얼마에서 얼마까지 떨어졌냐? 자, 3월 18일 106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떨어지는 26만 원이 떨어지는 급락이 발생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 떨어졌죠. 여기서 20% 떨어지면 40만 원이 떨어지는 겁니다. 4, 50만 원. 이 PC 발표는요, 물가지수 발표고 결국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PC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조정이 나올 수 있고 금리나 기대가 계속 밀리면서 반도체 기술주들에 있어서 약세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 쇼 포지션 다시 한번 전환이 됐다라는 건 상방을 잠시나마 멈추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조정이 나오게 뭐 해야 된다? 추가 매수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을 맞춰 드리긴 하는데 제가 이따 근거도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갑자기 내일 이렇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진짜 막 갑자기 엄청나게 상회하는 아닌. 근데 여러분들 미국장 오늘 차익 실현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파락 출발하면서 밀릴 가능성이 커요. 자, 제가 근거를 제가 소통방에서 언급을 드리지만, 자, 보게 됐었을 때 3월 19일 미장을 보게 됐었을 때 마이크론 실적 발표 다음날 이 미국장 전부 다 조정을 받았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상승 랠리는 지금 반도체면 이루어지는 건데, 반도체가 꺼지면 나스닥 전체가 무너지고 코스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PC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확인한 뒤에, 그리고 오늘 밤 미국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정이 나왔어요. 분할 매수를 가져갈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단타를 좀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수익을 가져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이때 300만 원 찍어주고 나서 얼마까지 조정받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6월 24일 날 265만 원. 보통 고점 대비해서 35만 원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 35만 원이 10주면 350만 원. 이 하루 만에 이 차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오늘 밤에 악재가 심하게 나오고 미국장이 많이 빠졌을 땐 저는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께 분할 매도를 권장드리고, 기술적인 낙폭 구간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대응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어떻게 하시라고 언급을 드려요. 그리고 경제 지표들, 중요한 경제 지표 나왔을 때 제가 먼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6월 24일에 제가 추가 매수했던 부분, 오히려 하이닉스 추가 매수 권장을 드린다. 프리마켓. 그래서 외국인들 선물 롱포지션을 가져갔기 때문에 하락분은 금방 올릴 거다. 보세요. 6월 24일날 금방 올렸잖아요. 다시 한번. 오히려 공포에 투매하는 게 아니라 매수의 기회였다. 그래서 제가 6월 2일날 그리고 6월 23일날도 다 맞춰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언급드리게 합니다. 6월 2일날도 보여드리면 제가 하이닉스 240만 원에서 차익 실현하자 했고, 그 다음에 6월 19일에도 제가 290만 원 분할 매도를 하자고 언급을 드렸어요. 고점이 나왔을 때 제가 이런 거 알려드리니까 저와 함께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함께 수익을 극대화시켜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남겨주시면 되냐, 우리 SK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이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 그리고 저점, 그리고 신규 진입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아직 못 들어가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 매수 노리시는 분들, 저는 기술적인 낙폭 구간이 나오면 무조건 저는 추가 매수를 권장드리긴 해요. 왜? 어차피 올라가요. 진짜 올라갑니다. 마이크론 실적 보고 다 느끼셨잖아요. 오늘 AI는 절대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고, 주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올라갔을 땐 매도에 대한 관점, 떨어졌을 땐 추가 매수에 대한 관점. 그래서 객관적으로 금액 비중, 그리고 고점, 저점, 신규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저희 채널을 통해서 언급을 드릴 거니까 우리 SK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7월달에 조정이 나올 확률이 좀 큰 게 뭐냐면, 이 공시를 좀 보시게 됐었을 때 이 납입일 그리고 신주 상장 예정일, 이게 지분이 희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은 나올 거예요. 단기적인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것도 항상 리스크를 대응하면서 해야지 우리는 수익을 지켜볼 수 있고, 하락이 나왔을 때 감정적으로 투매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객관적인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 객관적인 브리핑을 계속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SK라고만 꼭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온 종목입니다.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